자, 오늘 이 해설을 통해 마스시타 코노스케의 정말 놀라운 철학 속으로 한번 푹 빠져보시죠. 비즈니스를 단순한 돈벌이 수단에서 깊이 있는 사회적 사명으로 완전히 탈바꿈시키는 엄청난 관점이거든요. 이건 그저 뻔한 이론서가 아닙니다. 평생을 바쳐 거대한 제국을 일궈낸 한 인물의 피 튀기는 실전 철학이죠. 오늘 이 훌륭한 통찰력을 하나하나 완벽하게 흡수해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비즈니스 마인드를 지닌 분과 1대1 멘토링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공을 부르는 열정부터 사회가 맡긴 이익, 고독한 결단, 공존 공영, 그리고 고난을 즐기는 리더의 무게까지 이 5가지 핵심 기둥을 차례대로 짚어볼게요. 그럼 첫 번째 기둥부터 바로 가볼까요? 성공을 부르는 최고의 열정, 그리고 왜 이 순수한 확신이 이른바 짬바라고 하는 경험을 가뿐히 뛰어넘는지 말이죠. 혹시 지금 우리는 가진 자원도 없고 규모도 너무 작은데 이 험난한 바닥에서 어떻게 살아남지 하면서 밤잠 설치고 계신 분 있나요? 마스시타는 오늘날 수많은 창업자들이 겪는 이 뼈저린 현실의 장벽을 아주 시원하게 정면 돌파해버립니다. 그는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이 품고 있는 그 사명에 대한 흔들림 없는 확신 자체가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요. 은행에서 거절당했다고 좌절할 게 아니라 규모가 작으니까 오히려 미치도록 민첩하고 강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주체할 수 없는 열정만 있다면 그 어떤 깐깐한 투자자도 설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마스시타 특유의 기가 막힌 역발상이 나옵니다. 우리는 흔히 10년 동안 승승장구하면 최고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는 그게 오히려 치명적인 독이라고 경고합니다. 사람 마음을 너무 안일하게 만드니까요. 반대로 지독한 불경기가 닥쳤다? 와, 이건 경영진부터 직원들까지 투구끈을 바짝 조여매고 새로운 길을 개척할 완벽한 기회라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기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익은 사회가 맡긴 것. 자본주의의 도덕성을 완전히 새롭게 재정의하는 부분입니다. 이 대목이 진짜 흥미로운데요. 우리가 돈을 버는 이유에 대한 그 뻔한 상식을 아예 뒤집어 버려요. 마스시타는 장사를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 깨달았습니다. 비즈니스는 내 배만 불리자고 하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이 창출한 이익은요, 사실 사회가 당신 사업 참 유익하니까 이 돈으로 더 팍팍 확장해 봐라 하고 잠시 맡겨둔 자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건이 남아도는 곳에서 진짜 절실하게 필요한 곳으로 옮겨주는 이 비즈니스맨의 역할은 사회의 넘침과 부족함의 균형을 맞추는 엄청나게 숭고하고 필수적인 사명이라는 거죠. 절대 그저 돈이나 좇는 낮은 수준의 행동으로 스스로를 깎아내리지 마시라는 겁니다. 세 번째 기둥은 리더의 책임과 고독한 결단입니다. 앞서 말한 이런 거대한 사회적 영향을 만들어내려면 리더 자리에 있다는 게 실제로 얼마나 무겁고 외로운 일인지 정면으로 직면해야만 합니다. 진정한 책임이 대체 뭔지 감을 잡기 위해 일본 전국시대의 다카마스 성 전투를 한번 떠올려보죠. 성이 포위되고 식량마저 뚝 떨어져서 부하들이 굶어 죽어갈 때 시미즈 무네하루 장군은 부하들을 살리기 위해 기꺼이 자기 목숨을 내던집니다. 리더 단 한 사람의 희생으로 10,000명의 병사를 살려낸 이 결단, 이게 바로 리더십의 진짜 본질이라는 겁니다. 이 무서운 통찰을 지금 우리가 뒹굴고 있는 비즈니스 세계로 가져와 볼까요? 리더라는 자리는요, 내 팀원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언제든 내 지위, 내 타이틀, 심지어 내 직장 그 자체까지 전부 걸어버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아주 서늘한 일침입니다. 결국 그런 고독하고 뼈아픈 결단을 내리려면 세상의 온갖 오지랖과 잡음에서 완벽하게 귀를 닫아야 합니다. 오로지 우리 회사의 경영 이념이라는 닻에 꽉 묶여있는 욕심 한 점 없는 순수한 마음이 필요하죠. 참모들이 아무리 선의로 좋은 조언을 하더라도 방향이 틀렸다면 단호하게 바로잡으세요. 제안은 참모가 하지만 최종 결정과 그 혹독한 책임은 오롯이 리더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기둥입니다. 신뢰를 바탕으로 한 공존 공영의 경영. 자, 이제 초점을 살짝 돌려서 리더가 조직 내부와 외부의 관계를 어떻게 실질적으로 풀어가야 모두가 승리할 수 있는지 살펴볼게요. 회사가 쑥쑥 크다 보면 누구나 마주하게 되는 진짜 고통스러운 질문 하나가 있죠. 우리 회사 키우느라 고생한 개국 공신들인데 지금은 오히려 혁신의 발목을 잡고 있다면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 과거의 깊은 충성심에 대한 보답과 당장 회사가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역량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엄청난 딜레마입니다.
마스시타는 여기서 헨리 포드의 치명적인 실수와 사무라이 사이고 다카모리의 지혜를 아주 명쾌하게 비교합니다. 과거에 공을 세웠다고 현재 실력도 없는 사람들을 요직에 계속 앉혀두면 헨리 포드 때처럼 회사가 멈춰버린다는 거죠. 정답은 명확합니다. 과거의 공로에는 넉넉한 금전적 예우로 확실하게 보답하되 실질적인 권력이나 자리는 철저하게 지금 당장의 능력을 갖춘 사람에게만 줘라. 아주 깔끔하죠? 이런 윈윈의 법칙은 외부 거래처와 만날 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협상 테이블에서는 정말 피 튀기게, 철저하게, 엄격하게 하세요. 하지만 절대 파트너가 손해를 보면서까지 억지로 팔게 쥐어짜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도 확실히 이익을 남겨야 그 파트너십이 오래가고 우리도 결국 생존할 수 있거든요. 파트너의 이윤까지 챙겨주는 이 넉넉함이 진짜 장기적인 성공의 비결입니다. 드디어 마지막 5번째 기둥이네요. 고난을 즐기는 리더의 무게. CEO라면 피할 수 없는 그 지독한 부담감을 어떻게 끌어안아야 하는지 리더십의 마지막 시험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하 직원이나 다음 세대에게 바통을 넘길 때 이 친구가 100%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려야지 하시나요? 그거 완전 함정입니다. 마스시타는 상대방이 일을 해낼 확률이 한 60% 정도다 싶으면 그냥 과감하게 맡겨버리라고 합니다. 사람의 진짜 가치와 능력은 자기가 온전히 책임을 떠안고 부딪힐 때 비로소 팍팍 터져나오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 일단 권한을 넘겼으면 제발 철저하게 뒤로 물러나 주세요. 뒤에서 이래라 저래라 조종하는 쌍도 정치의 안전망을 완전히 치워버려야 합니다. 후임자가 기댈 곳 없이 100% 절대적인 책임을 지게 만들어야만 그 사람의 숨겨진 잠재력까지 모두 끌어낼 수 있으니까요. 리더 자리에 앉으면 매일매일 숨막히는 압박과 스트레스에 시달립니다. 하지만 마스시타는 단호하게 선을 긋습니다. 이 무자비한 고통과 압박감을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는 찌릿한 즐거움으로 바꾸지 못한다면 그 리더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요. 고뇌 끝에 찾아오는 벅찬 성취감, 그게 바로 경영의 참맛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직설적인 한마디가 너무나 묵직하게 다가옵니다. 걱정하기 싫다면 당장 사장 자리를 그만둬라. 걱정은요, 리더라는 직업의 부작용이 아닙니다. 걱정하는 것 그 자체가 그냥 사장의 본업이에요. 매일 밤잠 설치고 끙끙 앓으시나요?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이 지금 리더로서 일을 아주 제대로 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니까요. 자, 이번 해설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리더십이라는 게 얼마나 짓눌리게 무겁고 또 동시에 얼마나 가슴 뛰게 웅장한 부담인지 함께 느껴봤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단지 돈 좀 벌어보려고 비즈니스를 하시나요? 아니면 이런 막중한 사회적 사명을 기꺼이 짊어질 준비가 되셨나요? 결국 남는 건 이 질문 하나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과연 세상에 어떤 유산을 남길 것인가? 이 묵직한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던져보시길 바라면서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들 깊이 한번 생각해보시는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